저희 학원은 지금 현재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기 수업에서도 접근 방식이 달리 스토리텔링 수업, 그다음에 관찰 드로잉 수업, 그리고 퍼포먼스 영역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활동적인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요리 수업이 있는데 그 요리도 세계 요리를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들아, 우리 오늘 선생님하고. 자, 선생님 여기 앉을 거야. 오늘은 서울을 한번 만나보러 갈 거야. 이렇게 돌로 막아서 물을 채우고. 안주만 입고 코딱지만 이렇게 물. 저 미술학원이라고 알고 네네. 왔는데 왜 네네. 미술은 안 하고? 아, 네. 지금 아직은 동기부여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100%다 흡수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엄마도 자, 하이파이브. 자. 그림이 아이들이 그림 안에도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중요한 아동 미술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화 스토리텔링 수업이라고 해서 동화책을 읽고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다시 재해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원래 집도 고불고불. 핸드폰도 다양한 모양. 어떤 아저씨가 그려놓은 거를 아니 봤어 아저씨. 아 바스 아저씨. 지금 친구들이 유명 작가의 작품을 보고 아이들 스스로 본인의 색감을 찾아가지고 다양한 창의력과 고정관념을 깨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서 거기서 계속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생각도 접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각각의 개성에 다 맞는 자기만의 생각이 담긴 그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규민이 작품이거든요. 이게 하이드와 나라는 흑지에다가 찍은 다음에 수업 결과물을 놓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세부적으로. 첫째 아이가 6살부터 보내서 지금 6년 차에 들어갔고요. 둘째 아이도 지금 3년 차에 들어갔어요. 네,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갔다 오면 집에서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이 그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서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연이랑 이건 규민이가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큰아이 같은 남자아이인데 제일 좋아진 게 흰 도화지를 주고 주제를 줬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림을 그려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력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동미술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만의 생각과 개성이 잘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교육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수준이 다른 미술학원 아낌없이 주운나온 미술창작소의 원장 권태남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포시 장기동이라는 신도시에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희 딸아이 친구들 4명으로 시작해서
홈스쿨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개원 3개월 만에 70여 명을 유치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센터로 전향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6개월 만에 그것도 200여 명의 회원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이제 대형 학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미대를 나온 사람들은 조금 뭐 어머님들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조금 부유하게 살아서 뭐 좀 뭐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유년 시절을 고등학교까지를 강원도 삼척 그 시계말 탄광촌이라고 하는 도계라는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도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미술 학원 자체도 없고 그 부분에 뭐 알 수 있는 저희가 뭐 미술 대학 막연하게 미대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도 없었고 학원도 없었어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런데 막연히 제가 뭐 사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나중에 뭐 한 시간 정도 되는 미술학원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이제 정보가 미술학원 다녀야 된다니까 그게 뭐 입시 미술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막 했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가서 뭐 야간 자력습하고 밤에 가서 밤차를 타고 가면은 새벽 한 3시, 4시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다음날 오면은 아침에 학교로 가야 되는데 8시에 이제 코피가 나와서 이제 가고 막 이랬어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한 번의 좌절에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유씨 미대를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제 원서를 거기다가 쓰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 잘 사니?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미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 걱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가 괜한 거를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셨어요. 현실적인 말씀이셨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그 소묘대생이라고 하죠. 구도 하나 제대로 못 그리던 애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 학원에서 제 별명이 괴물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그림 실력이 확 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던 미대를 가게 됐습니다. 미대를 가서 이제 뭐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을 계속 가야겠다. 요즘 그냥 미대를 그냥 나오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아동 미술이랑 입시 미술 쪽이랑은 너무 달라요. 입시 미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테크닉적인 거를 전수하는 개념이라면 아동 미술은 아이의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달 차이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냥 나의 그냥 그리기 실력의 전수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은 아이들도 힘들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더 나가서 아이들의 그림을 보니까 아이의 정서 상태가 다 나와요. 아이가 막 공룡의 굉장히 뾰족뾰족한 이빨을 그리는 친구들 그리고 날카로운 것만 그리는 친구들은 어머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유치원 생활도 잘 못하고 공격적이고 근데 그 이유를 더 들어가 보면은 가정사까지도 듣게 돼요. 아버지가 공격적이고 폭력을 쓴 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제 아이들한테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술심리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완전 준비가 다 됐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는 제가 직접 미술 학원을 한 게 아니라 교육회사의 지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사장이면은 그 한 구역을 제가 다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제 밑으로 홈스쿨도 뭐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유치도 시켜주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은 저희 매니아층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의 심리 상태라든가 성향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정서 상태까지 분석을 해주니까 교육적인 컨설팅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뭐 진짜 전단지 한 장 없이도 소문이 엄청 그 먼 곳까지 소문이 나서 어머님들이 택시 타고 오시고 대기하시고 그 고가로 불러도 어머님들이 다 그냥 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 때도 굉장히 제 나름은 이제 그냥 만족하는 삶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골드 미스 쉽게 말해서 놀고 놀면서 일하고 편안하게 일하면서 이렇게 그 결혼을 조금 늦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 아이는 4살까지는 내가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이제 미스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남편한테 의지도 좀 해보고 좀 평범하죠. 그냥 진짜 평범한 주부의 생각이에요. 그냥 현모양처럼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또 위가 오더라고요. 위가.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바닥을 쳤어요. 근데 그 바닥이라는 게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카드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띵동띵동 누르면은 막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아이 과자값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서 과자 사주고, 그마저도 없어서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삶을 포기를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항상 이제 가족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아이를 봐라. 또 우리 아이 예쁜 아이를 보니까 또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서서 이렇게 내가 있을 수만 없겠구나. 무언가를 해야지. 근데 사람이 그게 그렇더라고요. 좌절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일어서기가 되게 힘들어요. 당장 그렇다고 해서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건이 안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처음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저희 아이 친구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게 이제 4명의 아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는 만큼 그려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생님이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기반 지식을. 물어봐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그럼 아이는 그렇게 끌어주는 만큼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근데 미술이지만 그냥 그리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술은 사실 감각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사실 공무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뭐냐면은 4가지 영역을 기본 베이스로 해요. 요리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요리 수업이 일반적인 그냥 기본 요리가 아니라 세계 요리를 테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계 요리를 테마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 나라의 어떤 지형과 문화, 그다음에 예술을 배워가면서 요리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몸소 익히죠. 세계사를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 2가지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정말 알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리기 수업이 있는데 그리기 수업은 각각 동기부여가 굉장히 달라요. 아이들한테 어떤 이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끌어들이려면 아이한테 그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무언가를 펼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 스토리텔링 수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홈피가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책을 선정하게 해줘요. 미술학원이다 보니까 내용이 좋은 책일 수도 있고요. 창의력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하게 하는 책일 수도 있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태국 작가가 쓴 작품이에요. 원숭이와 꿀벌이라는 책인데, 저희가 이 작품으로 수업을,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했지만 아이들이 각각의 그림이 다 다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원숭이들이 꿀벌을 따먹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동화의 내용과 똑같이 그러면 재미있는 부분을 표현할까? 그건 아니죠. 아이들한테, 각각의 아이들한테 너는 그러면 어떠한 원숭이를 그릴 거니? 엄마 원숭이, 작은 원숭이, 또 그냥 친구 원숭이, 이 원숭이들은 아이들이 내용은 이 내용인데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벌꿀을 딸려다가 꼬꾸라져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얘는 또 아기랑 같이 아기를 등에 업고 있다가 물에 풍덩 빠지는 모습이에요. 7세 친구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다양하게 한 시간에 6명의 아이들이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려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어떤 특화된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넌 지금 어디니? 장소가 어디니? 지금 날씨는 어떠니? 풍경은 어떠니? 아이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니? 지금 이 아이의 감정은 어떠니? 슬프니? 행복하니? 이런 식의 굉장히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그림이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성향별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혹 아이의 성향이 되게 소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느낌이 이런 거야. 동그라미는 말이지 큰 동그라미를 그리려면은 팔을 움직여야 돼. 손목을 움직여서는 절대 큰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없어.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손목을 쓰면은 작은 동그라미밖에 못하는 거죠, 평생.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느낌이야 라고 얘기해줬을 때 아이는 한 번에 이해합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소심한 친구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한번 해봐라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어머님도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6명의 아이가 성향이 다 다르지만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교육 철학입니다. 지금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수업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서만 하는 수업이 다가 아니에요. 미술 활동이라는 거는 몸으로도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화가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뭐 유명 화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에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퍼포먼스적인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활용을 굉장히 넓게 하죠. 책상을 다 치우고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뭐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조금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조금 추구하는 바는 있어요.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수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유대식 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혹시 헤브루타 수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대 교육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계 한 1% 이상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유대인의 힘이 뭐냐면 유대 교육의 힘은 헤브루타 수업에 있습니다. 교육 방식이 있어요. 접근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탈무드라는 어릴 때부터 탈무드라는 책을 통해서 랍비라는 사람이 그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랍비가 질문과 토론, 논쟁 이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되죠. 저희 수업 자체가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가 헤브루타 수업과 굉장히 많이 그 방식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체계화시켜서 저는 이제
요즘 아트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홈피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인 지금 홈피고요. 그 요즘 아트라는 요즘화는 히브리어로 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브루타 교육이 토론과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수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헤브루타 수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저희 요즘 아트는 기본 베이스가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각각 개성에 맞는 성향별로 지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을 끌어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는 이 책도 보시면 저희 이제 스토리텔링 수업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라는 책인데 이제 최근에 수업 진행했던 건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구용품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뭐 문구용품이나 자기 물건들. 이 물건들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 물건들이 어디에 갔을까? 그게 어디에 갔을까? 숲속 친구들한테 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다 생각해서 표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 우리 아이는 이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되게 굉장히 아이들 생각이 굉장히 재밌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뭘까요? 이게 지금 1학년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파리트락 물감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 물감이 어디 갔니? 라고 얘기했더니 기린이 무늬가 없어서 무늬를 그려주는 거래요. 재밌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재밌었고요. 재밌는 작품들. 요거는 이제 바이올린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을까? 코끼리가 코로 바이올린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래요. 모델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대요. 그리고 이런 우산은 또 귀여운 작품이죠. 우산은 배를 타고 동물 친구들이 이 작품 정말 재밌었어요. 이 친구 되게 많이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자가 없었는데 어디를 갔느냐? 개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건너가게끔 이렇게 되게 재밌는 생각이죠.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어머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실 일일이 이렇게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했습니다. 피드백 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SNS로 1대1로 모든 어머님들한테 어떤 수업을 진행을 했으며 아이 작품 아까 그런 작품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만의 이 누누는 어떻게 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일일이 다 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각 반 아이들한테 일일이 이제 SNS로 이렇게 보내드려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어머님들이 안에 입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에 관련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SNS로 사진을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는데 그 사진에서 보이는 아이들 표정이 제가 평소에 볼 수 없는 표정들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면서 재밌어하는 거, 행복해하는 것들이 다 거기 SNS 사진을 통해서도 나오고. 요즘에 애들 사춘기도 빨라지고 그리고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도 힘들고 집에서 대화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이랑. 근데 그 그림 보면서 이제 얘가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이와도 소통이 되고 선생님과도 소통이 되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은 그 아이의 정서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낙서를 한다던가,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선생님,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어머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미술의 어떤 스킬이나 어떤 배움에 그런 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전반을 다 아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은 곧 소통이에요. 그 소통은 교육 전반에 이뤄서 학부모와 아이, 또 저와 어머님, 이 모든 소통의 관계에서 SNS로 우리가 어머님들한테 일일이 브리핑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림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그 수업 안에 다 다른 그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스토리텔링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수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파트가 있어요. 맡은 파트가 있으셔서 뭐 스토리텔링 파트, 드로잉 파트, 또 뭐 쿠킹, 뭐 퍼포먼스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맡으셔갖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저희가 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공 비결이라고 하면 위기도 오기도 해요. 위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이걸 어머님들이 알아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로 뭐 지금 자타 공인 뭐 1등 학원이라고 저희가 말씀할 수 있죠. 네. 마케팅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미스 때도 제가 그랬지만 조금 제 경험해 보니까 무슨 전단지라든가 이런 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아이한테 잘하면 이 아이가 잘하는 모습에 이 어머니 너무 만족하셔서 다른 어머니한테 전수를 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그 SNS가 되게 많이 홍보 효과로 되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하시고 계세요. 많은 사업자들이 하시고 계신데 저희 학원도 어떻게 보면 SNS로 성장하는 학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자발적인 지역 카페에다가 후기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가 이러이러한 수업을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부터 시작해서 뭐 간단하게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세밀하게 쓰시면 거기에 댓글이 거의 200개씩 막 달려요. 지역 카페가 저희를 많이 성장하게 한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게 SNS를 통해서 이미 내 옆에 있는 분, 이웃들이 이미 한 번의 홍보 효과를 내주셨어요. 좋아, 해봤더니 좋더라고. 이미 거기서 50% 이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표정부터가 다르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저희의 프로그램, 제 교육 철학, 그다음에 특화된 수업 이런 걸 말씀하시면 왜 몰랐냐고, 왜 이제 알았는지, 여기 김포에 사는 게 굉장히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수업이. 질문이 있는데요.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홈스쿨링에 도전하고 싶은 주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보시기에 이 홈스쿨링을 성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홈스쿨링은 주위의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하더라도 본인은 굉장히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게. 내가 살림을 하니까, 난 살림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다 어머님들 이해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의 공간을 할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일단 홈스쿨링의 장점이 임대 비용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만큼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만큼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업하는데.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한 부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항상 교육자의 그 마인드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업자랑 또 달라요. 교육은 그 선생님들이 쓰는 언어 하나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는 항상 존댓말을 써줘야 돼요. 선생님이 신경질적인 선생님은 아이들이 또 신경질적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아이들한테 온화해야 되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요.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저 지난주에 가르쳐 줬는데 또 못해요. 그러면 반복해서 해줘야 됩니다.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질문 안에 똑같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은 아마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학원어분께 자기가 갖고 있는 교육관이 확고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학원 시장이 되게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특히나 또 미술 업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미술 전공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정도 뭐 인터넷에 떠도는 프로그램 정도 베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금방 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망하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나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교육을 스스로가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뭐 미술 심리 교육을 받아보신다던가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신다던가 공부를 한 후에 또 실전에서 또 선생님으로서도 많이 실전의 경험을 겪고 나서 오픈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떤 교육 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못해낼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권태남 대표님은 이번에 성공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술 교육의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미술을 전공하셨고 미술 심리학 쪽도 전공하시면서 아동들의 어떤 그 실제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임상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계신 전문가라는 점이 이번에 가장 큰 성공의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지사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동 미술 교육 쪽의 어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점, 이것이 이제 지금에 있는 사업을 하실 때 가장 큰 밑거름이 되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아동 교육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어떤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큰 성공의 포인트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요즘화 아트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게 이번에 또 가장 큰 성공적인 매력이 아니었을까 판단됩니다.